마르쿠스 플라비우스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궁정에서 음식 맛을 감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팔라티노 언덕의 대리석 복도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림처럼 칠해진 창문을 통과하여 모자이크 바닥에 죽음의 징조처럼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멀리서는 황실 주방에서 나는 청동 냄비의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이상하게 행동하는 동료 하인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섞여 들립니다. 공기 중에는 유향과 공포의 냄새가 감돌지만 오늘 밤 연애를 위해 준비된 버섯 요리를 왜 모두가 피하는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이닝 소파에 보라색 실크를 정리하며 이번 달에 벌어들일 데나리우스 동전을 고향 갈리아의 가족에게 보낼 꿈을 꿉니다. 6시간 후,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고통 속에서 경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서서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약초를 갈고 있는 여인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연쇄살인마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궁궐 업무의 순간은 여러분이 음식, 여성, 또는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주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여인의 이름은 루스타입니다. 궁궐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를 갈리아에서 온 약초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40세 정도이며 치명적인 식물을 수십 년 동안 다룬 달고 다른 손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약점을 기록하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공모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녀가 이미 제국 전역에서 수십 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가장 명망 높은 희생자를 주장하려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독성 식물을 다루느라 영구적으로 녹색으로 물들어 있으며 완벽하게 조율된 독극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독극물은 황제를 죽이면서도 현대 과학 수사가 2000년 동안 탐지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적인 살인과 제국 음모의 잊혀진 이야기를 파고들기 전에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달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숫자만으로도 고대 로마를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루스타가 최소 40건의 문서화된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조직적인 독사를 통한 그녀의 로마 정치에 대한 영향은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15년 이상 제국 권력의 최고 수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 매우 가치가 있어서 황실의 보호, 자신의 실험실, 그리고 그녀의 치명적인 기술을 배운 견습생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살인기계의 표면만을 보여줍니다. 이 기계는 너무 정확하게 조율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녀의 의료 전문성에 감사하는 동안에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면서 평범한 시야에서 작동했습니다. 루스타는 연쇄살인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마인들이 베네니카라고 부르는 직업적인 독살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 충분한 금과 올바른 연결을 가진 누구에게나 제공되었습니다. 폭력적인 로마 정치 세계에서 독살은 칼이나 목 졸라 죽이는 잔혹한 암살에 대한 정교한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부인할 수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질병이 흔하고 의학적 이해가 원시적인 세계에서 자연사로 위장될 수 있었습니다. 루스타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는 로마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에 가까운 정밀도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지크 여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장은 로마의 혼잡한 빈민가인 사브라 지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국적인 약초의 향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수천 가지 다른 냄새와 섞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평범한 의사진료소로 보이는 건물에서 루스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독성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제국 전역에서 희귀식물을 수입하는 상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물질 조합이 일반적인 질병을 모방할 수 있는지, 어떤 용량이 빨리 죽이는지, 느리게 죽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독극물이 피해자의 몸에 탐지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루카의 고용살인자에서 연쇄살인마로의 변화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서 오는 돈과 권력을 즐기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자체, 생명이 몸을 떠나는 정확한 순간, 다양한 독소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반응에 진정으로 매료되었습니다. 직업적인 능숙함으로 시작된 것이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그리고 돈이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살인행위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으로 훨씬 더 어두운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루스타의 진정한 본성을 처음 엿볼 수 있는 것은 황실연회 3일 전입니다. 여러분이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일 축하를 위한 준비를 검사하기 위해 궁궐 주방으로 보내졌을 때 수석 요리사 아폴로도리스는 메뉴의 의학적 측면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방문 약초사를 소개합니다. 로마인들은 음식의 치유력에 대해 강하게 믿고 있으며 부유한 가정에서는 종종 식사가 건강과 장수를 증진하도록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루스타는 다양한 향신료의 소화 효능과 다양한 버섯 품종의 활력 특성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식물을 연구한 사람의 권위로 논의하면서 이 역할에 완벽하게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람들을 지켜보는 방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린 주방 노예가 채소를 자르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을 때 루카의 눈은 동정심이나 걱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의 임상적 관심으로 혈류를 관찰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SAV로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제안하고 그녀의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얼마나 빨리 치유되는지 또는 소년이 그녀의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처럼 왁스판에 작은 표시를 하는 것을 포착합니다. 그날 저녁 주방노예는 격렬하게 아프게 됩니다. 아폴로도리스는 그것을 너무 많은 와인 탓으로 돌리지만 여러분은 루스타가 그 소년의 잠자는 지역 근처에 머물면서 그 임상적 매력으로 그의 증상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하인들에게 이것을 언급하면 그들은 주방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어린 노예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종종 죽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루스타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무언가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장인처럼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루스타의 살인의 체계적인 본성은 그녀가 주요 사건 전에 몇 주 동안 궁궐 직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분명해집니다. 그 주방의 노예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루스타는 다양한 체형과 나이가 그녀의 독극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용량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죽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을 시도하기 전에 그녀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죽은 다른 하인들, 즉 계절성 질병이나 사고 탓으로 돌린 사람들은 모두 컷실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10월 13일, 저녁이 다가오고 황실 연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 속에서 식당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음식 감별사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제공되기 전에 각 요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책임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루스타가 궁궐을 점점 더 불안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조미료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는 방식, 그녀의 물든 손가락이 접시와 잔을 무심한 정확도로 만지는 방식을 주목합니다. 연회는 전형적인 로마의 웅장함으로 펼쳐집니다. 현재 64세이고 나이를 먹어가는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아내 아그리피나와 그녀의 10대 아들 네로를 포함한 코르데르,
상원 의원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다이닝 소파에 기대어 있습니다. 대화는 정치, 철학 및 가십 사이를 흐릅니다. 하인들이 정교한 요리를 계속 가져오는 동안 여러분은 각각의 요리를 맛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간격을 기다린 다음 황제의 서비스를 위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즐겁게 보입니다. 버섯 요리가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루스타는 그녀가 특별한 종류의 버섯이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고향향 갈리아에서 온 진미이며 황제의 소화를 돕고 저녁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요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좋고 흙냄새가 나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입맛을 돋우는 약초가 풍부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맛을 보고 표준 기간을 기다리고 특이한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버섯은 꿀이나 이국적인 향신료를 암시하는 약간 달콤한 뒷맛으로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인을 하고 그 요리는 큰 의식으로 클라우디우스에게 제공됩니다. 황제는 독특한 풍미를 칭찬하고 루스타에게 앞으로 더 많은 버섯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열정적으로 먹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준비에는 희귀한 재료와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겸손한 기쁨으로 그의 칭찬을 받아들입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계속 먹고 마시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심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궁궐 가십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클라우디우스가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저녁과 풍성한 음식의 자연스러운 결과 이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루스타가 그 친숙한 임상적 관심으로 황제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마자 배가 뚝 떨어집니다. 그녀가 사용한 독극물은 즉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리바이를 확립하고 명백한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독이 든 음식을 섭취한 후 몇 시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황제의 상태는 빠르게 하지만 미묘하게 악화됩니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이는 손님들이 처음에는 와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해지고 이는 그의 나이와 저녁의 탐닉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서 커지는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쓰러지고 잔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집니다. 축제 분위기는 혼돈으로 변합니다. 루스타는 연습한 효율성으로 행동에 뛰어들어 황제의 고통의 원인보다는 걱정하는 치료사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겉보기의 전문 지식으로 클라우디우스를 검사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인한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제안하고 마침 준비한 약초로 즉시 치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황한 코르데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2번째 용량의 독극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섯이 시작한 것을 끝내도록 설계되었지만 합법적인 의료치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그를 죽인 여자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죽는 것을 실제로 보장하면서 치유를 시도하는 척합니다. 클라우디우스의 마지막 순간은 경련과 절박한 헐떡거림으로 특징 지어지지만 루스타는 황제가 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걱정하는 치료사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심지어 진정한 눈물로 보이는 것을 흘립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위기 동안 그녀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여파는 루스타의 조작과 계획의 전체 범위를 드러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의 생물학적 상속자인 프레프리타니쿠스를 우회하여 그녀의 16세 아들 네로를 왕위에 앉히려 합니다. 이 빠른 계승은 사전 계획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루스타의 클라우디우스 독살이 제국 권력을 재편하려는 더 큰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궁궐에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약초사는 실제로 아그리피나와 몇 달 동안 협력하여 황제를 제거하고 네로의 승천을 위한 길을 열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우스는 루스타의 제국 경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네로가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그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의붓 형제인 브리타니쿠스, 클라우디우스의 합법적인 상속자는 그의 통치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암살의 정치적 복잡성을 감수하기보다는 네로는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입증한 여성에게 의지했습니다. 루스타는 계속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자원과 보호를 받아 믿을 수 있는 고문으로 황실의 비밀리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타니쿠스의 살인자는 루스타의 진화하는 전문 지식과 커지는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수십 명의 증인이 있는 궁궐 저녁 식사 중에 살해되었지만 루스타의 방법은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처음에는 그가 간질 발작을 겪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증상을 모방한 독극물을 개발하여 살인이 면밀한 조사하에서도 자연사로 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울플레이를 의심한 소수의 사람들은 증거가 없었고 황실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궁궐 하인으로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공포는 개인적인 살인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의 체계적인 본성입니다. 로쿠스타는 무작위로 또는 주로 돈을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살인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황실의 자원을 사용하여 인간 대상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약초사처럼 보였던 그 여자는 죽음의 정확한 적용에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카의 작전 범위는 궁궐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독성 식물을 재배하고 다양한 독극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수들과 함께 황실 단지 내 자체 작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혼자 일하는 단일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황실의 승인과 보호하에 운영되는 체계적인 살인에 전념하는 전체 인프라입니다. 루카는 그녀의 방법으로 견습생을 훈련시켜 그녀의 지도하에 제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독살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희생자에는 네로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 불편한 친척, 그리고 황제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루스타는 정치적 필요성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대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독극물 조합을 실험하고 다양한 전달 방법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독소의 영향을 연구합니다. 수세기 후에 발견된 이 기간의 궁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살인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유지하고 각 죽음을 살인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 취급했습니다. 루스타의 살인의 체계적인 본성은 고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즐거움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죽음에 매료되었으며 부와 권력, 보호를 얻으면서 이러한 충동을 마음껏 누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대 법의 심리학은 루스타의 행동에서 현대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 즉 희생자 선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살인행위에서 얻는 진정한 즐거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구를 보였습니다. 주요 암살 전에 궁궐 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녀는 실험은 작은 희생자부터 시작하여 더 중요한 목표로 이동하는 현대 연쇄살인범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에스컬레이션 패턴을 보여줍니다. 루스타의 영향력이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된 것은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의 로마 외교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 갑자기 사망한 외국 대사와 고위 인사들은 종종 독살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루스타의 서비스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역에서 고용된 살인자로 시작한 여인은 제국 외교 정책의 도구가 되어
로마 희생자에게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임상적 정밀도로 불편한 외국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루스타가 직업적 자부심이나 재정적 이익을 넘어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즐겼다는 증거입니다. 동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살인 중이나 살인 후 눈에 띄게 침착하고 종종 기뻐했는데 이는 마치 어려운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예술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부 희생자로부터 전리품을 보관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했으며 복잡한 계획이나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살인에서 특별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스타의 경력은 그녀의 범죄가 발각되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제국 보호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서기 68년에 자살을 강요당했을 때 루스타는 갑자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갈바는 네로의 독살자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그의 전임자들의 과잉과 관련된 사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로가 사망한 지 몇 달 만에 루스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으며 이는 거의 20년에 걸쳐 적어도 40명의 기록된 희생자를 낸 경력을 끝맺었습니다. 루스타의 업적은 개인적인 범죄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충분한 기술과 보호를 가지고 있다면 체계적인 살인이 정부 최고위층에서 최소한의 위험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기술과 방법은 후대의 암살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모방되었으며 그녀의 영향은 그녀의 죽음 이후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 계승을 괴롭힌 독살 사건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국 유해에 대한 현대 법의학적 분석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루스타의 방법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뼈와 조직 샘플의 화학적 흔적은 그녀가 선호하는 독극물에 대한 동시대의 설명과 일치하는 비소, 수은 및 식물성 독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고대 기록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검증은 세계 최초의 기록된 연쇄살인범이 사용한 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음식 감별사 마르쿠스 플라비우스에게 심리적 영향은 황제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즉각적인 공포를 훨씬 뛰어넘어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루스타의 통치에서 살아남은 궁궐 하인들은 종종 우리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식하는 증상을 겪어 음식에 대해 편집증을 느끼고 권위 있는 인물을 불신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살인의 체계적인 성격은 이 기간 동안 제국 궁궐과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루스타의 작업장에 숨겨져 있다가 수세기 후 고고학 발굴 중에 발견된 그녀의 자세한 기록은 고대에서 가장 다작인 살인자의 마음에 대한 오싹한 창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노트는 살인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독극물에 대한 희생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어떤 기술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기록하고 탐지를 피하기 위한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는 여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서는 현대 범죄학자들이 연쇄살인범의 전리품 수집으로 인식하는 것의 가장 초기 사례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루스타의 이야기가 특히 불안한 이유는 그녀의 범죄 규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체계적인 살인을 제국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에 얼마나 완전히 통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거나 당국으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보호와 승인하에 공개적으로 일하면서 암살을 관료적 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국 가문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처럼 보이는 약조사는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인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황제를 독살한 여인은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을 대표합니다. 정부의 승인과 보호하에 운영되는 연쇄살인의 첫 번째 기록된 사례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암살 기술뿐만 아니라 제국 로마 전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흔해서 그 원인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장 신뢰받는 하인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로마 역사의 이 어두운 장을 되돌아볼 때 루스타의 이야기는 문명과 야만, 치유와 해침, 보호와 포식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녀가 체계적인 살인을 저지르면서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인간 본성과 정치 권력에 대한 불안한 것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약초사로 시작하여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범이 된 여인은 자신의 범죄를 통해 일종의 불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죽음을 기반으로 한 불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노예부터 강력한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희생자들은 살인 목록의 통계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은 사람에 의해 생명이 단축된 인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어둠에 대한 이러한 엿보기가 묻힌 진실을 더 많이 밝히고 싶게 만들었다면 놓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로 향하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장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탐구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의 겹겹이 벗겨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잊혀진 이러한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